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대비한 고독사 수가 충북에 이어서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고독사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김영범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고독사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고독사란 가족이나 친척처럼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지내다가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이후를 고독사라고 정의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분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셨다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근 기준에서는 그 시신이 발견되는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제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실 때 어떤 상황들을 보고 분석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강원 지역의 인구수 대비 고독사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발생 건수는 당연히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자세한 통계는 어떻습니까? 네, 2023년에 발표 그 자료를 보면은 강원도는 지금 이제 15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그 2019년에서 23년까지 합치면 612명. 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연도별로 따져보면 22년과 23년에 각각 146명, 156명으로 그러니까 22년부터 비교적 좀 큰 폭으로 그러니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의 기준에서 이제 그 시신 발견 기간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그 바뀌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제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원도는 인구수가 적으니까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인천, 경상남도처럼 고독사 수가 막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만 또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인구 대비 고독사 비율을 보면 충청북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실업이나 사업 실패 같은 그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가족이 해체되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친구도 잘 만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독사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직장이나 교육 혹은 이제 뭐 배우자의 사망도 뭐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사회적 접촉이 누군가와 같이 살 때 비해서는 이제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직장 동료는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만나지만 일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주로 만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예. 또 뭐 가족이나 친구도 우리가 이제 따로 살게 되면은 같이 살 때에 비해서는 혹은 뭐 같은 학교에 다닌다든지 이런 뭐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접촉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고독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독사 비율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당연히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미혼 가구가 미혼이신 분들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 저 표에서 보시면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50대 이상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가 돌봄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플 때 누구랑 같이 병원 갈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랑 가든지 아니면 뭐 자녀랑 가든지 하겠죠. 근데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특히 50대 이후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도 결혼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혼자 계속 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그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점점점 오래 살게 되면서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제 1인 가구가 되시거든요. 근데 1인 가구분들 같은 경우도 뭐 자녀가 주기적으로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또는 자녀가 주기적으로 와서 상태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은 고독사의 위험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표는 이제 미혼 연령별 미혼 비율이었는데 이것과 좀 비례하는 게 고독사 인구가 5, 60대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나이하고 이게 같이 가지 않네요. 이거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고독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60대가 가장 많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그러니까 고독사 통계를 보면 대체로 남자가 85면 여자가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과 연령을 결합하면 이제 5, 60대 남성이 가장 고독사에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 60대 남성의 경우는 1인 가구가 되거나 가족이 해체되게 되면은 그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첫째는 대체로 이제 고 연령대 분들이 1인 가구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가족이 해체되는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이혼하게 되면 대부분 자녀들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접촉이 상당히 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뭐 실업 상태가 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뭐 잘 안 됐다든지 하는 이유로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남자들은 상당히 꺼리게 됩니다. 제가 네.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 어려운 상태에 계신 분들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남자분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안 만난다. 왜 안 만나냐 그랬더니 친구가 3번 사면 내가 1번 사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한 번 사는 비용도 부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만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아예 이제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네. 반면에 여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 같이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에서도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합니다. 네. 같이 자녀들과 사는 경우도 더 많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그 주변에서 뭐 친구를 만드는 게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쉽거든요. 이건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에 이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독사의 가능성이 네.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50대 남자는 정말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사회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됩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독사를 예방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역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여러 가지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첫 번째로는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빨래방이나 우유 배달 같은 걸 통해서 네. 매일매일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료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갑작스럽게 전기료가 들러왔다고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AI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매일 전화를 걸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